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2월 17일 오후 경기 18일 안녕도 NBA까지 공인투맨님 분석 추천 방송 감사합니다.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일단 오늘도 저희 방송 찾아주신 모든 형님들 다들 감사드리고요. 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아직까지 구독이라든지 좋아요 안 하신 분들 계시다면은 구독 한번,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지금 멤버십이 오픈이 되어 있고요. 뭐 전체 경기에 대한 분석표라든지 주목할 만한 탑4에 대한 경기들 체크해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많은 관심 또 참여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의 흐름은 커뮤니티 들어가시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오후 경기, 그 다음에 NBA 경기 한 번에 분석 진행할 거고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오후 따로, NBA 따로 두 번 나눠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모비스와 정관장 경기 먼저 살펴보면서 멘트 빠르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비스 정관장 먼저 볼게요. 자, 일단 이 매치업은 이제 정관장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높을 수밖에 없는 경기라고 생각을 해요. 선호도가 좀 높을 것 같은데, 홈팀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직전 7연패를 끊어내고 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뭐 공수 밸런스 자체는 많이 무너져 있는 구간인 건 맞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뭐 피게로아라든지 아니면 이그브누라든지 뭐 아커도 지금 빠져 있는 상황에다가 없는 상황에다가 용병은 지금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12월 말쯤에 이제 합류를 한다고 하는데 그 전까지는 조금 경기력을 유지하기가 힘들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제 박무빈 같은 경우에도 직전 경기를 결장에 가져갔었는데 사실 뭐 부상에 대한 이슈보다는 경기력이 이번 시즌 너무나도 많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아마도 멘탈을 좀 케어하기 위해서 한 경기 좀 쉬어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5경기 평균 득점이 68.4득점에다가 꿀꿀매님 추천 실점이 감사합니다. 83.6실점씩을 가져가고 있는 구간이고 동일기간 마진이 마이너스 15.1을 기록하면서 압도적인 꼴찌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직전 가스를 잡아내는 과정에서는 서명진이가 25득점, 뭐 최강민이라든지 김건아라든지 이런 이제 신입 자원들의 또 이제 3점 지원, 이런 부분들이 생각보다 좀 잘 됐었는데 백코트가 좀 살아나면서 경기를 가져왔었던 경기였어요. 자, 다만 이제 정관장이라는 팀 자체가 앞선에서의 수비를 정말 타이트하게 가져가는 팀이거든요. 뭐 박지훈이라든지 아반도라든지 뭐 박정웅이라든지 뭐 변준영까지 앞선에서의 타이트한 수비, 높은 에너지 레벨을 유지해주는 팀이다 보니까 이 모비스가 앞선이 활약하기에는 이 정관장의 좀 타이트한 수비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코트를 넘어가기도 좀 시간이 걸리는 상황이고 골 밑으로 이런 뭐 이승현 해먼즈 쪽으로 볼을 투입시켜 주기도 조금 난이도가 높은 상황이고 그래서 정관장의 앞선에서의 수비에 대한 기대값을 감안해 봤을 때 모비스에 대한 득점 기대값을 높게 설정하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반면에 원정팀 정관장 같은 경우에도 뭐 최근에 경기력이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최근 2연패 가져가면서 약간 주춤한 상황이고 이 변준영이 같은 경우에도 허리 통증이 있다고 합니다. 허리 통증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오늘 출전이 될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될지 안 될지. 된다 하더라도 출전 시간에 대한 관리를 좀 가져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 상황이기는 하거든요. 다만 여전히 정관장은 뭐 박지훈, 아반도, 뭐 박정웅 이런 친구들 앞선에서의 높은 에너지 레벨을 유지시켜 줄 수 있고 로테이션을 돌릴 만한 충분한 뎁스가 있기 때문에 모비스의 공격을 억제하기에는 충분한 뎁스를 갖추고 있다. 변준영이 없다 하더라도
이거 사실 이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저께 경기가 있었죠. 월요일날 경기가 있었고 관장이 같은 경우에는 하루 더 휴식일이 있었기 때문에 체력적인 이슈도 조금 더 나은 상황에서 경기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점도 긍정적인 요소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 종합해 보면은 이제 정관장 입장에서는 흔들리던 수비를 조금 정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고요. 상성에서의 이점을 좀 챙겨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정관장이 그래도 승리는 가져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관장이 승이라든지 아니면 4.5 마헨 아니면은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경기 넘어갈게요. 자, 다음 경기 썸이랑 하나은행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썸 하나은행. 자, 이 매치업은 제가 타이틀을 뭐라고 잡아줬냐면은 6연승 장줄 구간에 타고 있는 하나은행이라고 제가 타이틀을 잡아줬거든요. 하나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경기력이 정말 좋습니다, 사실. 뭐 박소희가 정말 많은 스텝업을 가져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이지마가 중심에서 이 공격과 수비에서의 밸런스를 정말 잘 잡아주고 있는 상황이고, 뭐 정현이라든지 진한이 가져가는 뭐 높이에서 이점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벤치 구간에서도 뭐 양인영이라든지 뭐 김정은, 뭐 김시온, 고서영까지 뭐 공수 밸런스를 뭐 최대한 잘 이제 득점 볼륨이라든지 높이에서의 이점, 그 다음에 뭐 핸들링에서의 이점, 이런 부분들이 또 잘 유지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번 시즌 하나은행 같은 경우에는 경기당 평균 득점이 68.13득점, 리그 전체에서 가장 많은 평균 득점을 가져가고 있는 팀이고요. 3점 성공률이 31.38%, 리그 전체 2위에다가 2점 성공률이 46.2%, 리그 전체 1위. 그리고 이제 공격 코트에서의 높은 집중력이라든지 높이를 기반으로 가져가면서 세컨 찬스에 대한 강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하나은행이 오늘 뭐 썸을 만나더라도 충분히 이제 공격에서의 이점, 높이에서의 강점을 좀 유지해 줄 수 있는 매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BNK 썸 볼게요. 자, 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경기력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경기력이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일단은 소니아가 이제 코뼈 골절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지난 경기에서도 한 뭐 10분 중반 정도 출전 시간에 많이 가져가지 못했었고, 오늘도 소니아가 어느 정도의 출전 시간을 가져갈지가 사실 가장 큰 리스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격에서의 가장 많은 파일을 가져가는 뭐 안해지라든지 이소희라든지 야투이 좀 많이 떨어지는 시즌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썸이 또 하나 불안한 게 뭐냐면은 사실 2점 라인 수비가 좀 많이 약해요. 이번 시즌 이 썸이 2점 라인에서 2점 허용률이 몇 퍼센트냐면은 47.1%입니다. 리그 전체 몇이? 꼴찌거든요. 그래서 하나은행 같은 경우에도 3점 라인에서 보다는 이제 2점 라인 아니면 뭐 페인트 존 아니면 리머텍에 대한 비율이 조금 더 높은 팀이다 보니까 뭐 진한이라든지 뭐 정현이라든지 양인영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올라갈 수 있는 기반이 될 수도 있다고 봐요. 자, 다만 이게 썸이 홈에서 가져가는 경기이다 보니까 썸도 사실 홈에서는 야투가 좀 터져주는 팀 야투가 터져주는 부분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종합해 보면은 빠른 템포에다가 좀 포지션이 이제 턴오버 없이 마무리되는 빈도가 많은 화력전을 조금 예상해 볼 수 있도록 하고요. 하나은행 승 1.5 바헨,
126.5 기준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갈량님 추천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은행 승 1.5 바헨 126.5 오바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볼게요. 옥저랑 이제 우카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KOVO 넘어갈게요. 자, 이 매치업은 이제 OK 저축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높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왜냐면 옥저가 이번 시즌 홈에서 가져가는 경기는 꽤나 잘 잡아냈습니다. 총 7번의 게임을 가져가면서 5승 2패. 승률이 71.4%가 나오고 있죠. 흐름이 괜찮은데 직전에 이제 항공을 만나서도 셧아웃으로 승리를 가져왔었어요. 그래서 이 옥저가 가져가는 홈에서의 높은 집중력이라든지 수비 코트에서의 강점을 살려주면서 또 승리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봐주시는 분들이 아마 조금 많으신 것 같아요. 자, 다만 조금 리스크라고 한다면은 여전히 공격에 대한 성공률 자체는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뭐 세팅에 대한 성공률 역시도 떨어지고 있고 리시브는 여전히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구간이다. 라는 점이 좀 거슬리기는 합니다, 사실. 뭐 최근에 정광인이라든지 뭐 정성현이라든지 얘네들이 되게 리시브가 좀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자, 이에 맞서는 원정팀은 우리카드입니다. 우카 같은 경우에도 최근 2경기 한전이라든지 3할을 잡아내면서 원정에서 잡아내면서 연승 구간에 들어오거든요. 사실 오늘 가장 큰 강점은 뭐냐면은 세트당 이제 서브가 1.64개를 기록하면서 리그에서 가장 강력한 서브를 갖추고 있는 팀이라는 점. 그래서 최근에 흔들리는 옥저에 이런 리시브를 좀 흔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팀이라는 점이 조금 거슬릴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라우조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저점을 찍고 다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순수 디미와 아라우조의 화력 대결로 들어갔을 때 크러치 상황에서는 우리 카드가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 라는 점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종합해 보면은 사실 뭐 수비라든지 아니면 범실에 대한 관리가 정말 중요한 매치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접전 상황이 조금 많이 나올 것 같고요. 그런 접전 상황에서 우리 카드가 아라우조가 좀 살아나는 구간이라고 한다면은 크게 밀릴 만한 요소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서브에서의 강점도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래서 요거는 종합해 보면은 뭐 우리 카드 프렌 아니면 뭐 역배에 대한 가능성 아니면은 186.5 기준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거 뭐 거의 5세트까지 가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되게 접전 이제 다득점 이런 게임 나올 것 같거든요.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음 경기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경기 갈게요. 자, 페퍼랑 기업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퍼 기업. 자, 이 매치업은 최근의 흐름이 전혀 다른 두 팀의 매치업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타이틀을 달아줬는데 홈팀 페퍼가 이제 6연패죠. 6연패. 장줄이 정말 많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조이라는 확실한 좀 아포지 자원이 있기는 하지만 나머지 이제 아웃사이드 히터 쪽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브로커 라인에서 경쟁력이 조금 떨어지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다 보니까
확실한 카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패 탈출이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리시브도 조금 많이 흔들리고 있고요. 조이 제외한 나머지 자원들이 공격 성공률 자체도 많이 떨어지고 있는 구간이기도 하고요. 다만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박은서가 이제 15득점 가져가면서 53.85% 성공률이 괜찮았었고 이제 시라무라 쪽에서도 조금 득점이 많이 나와줬었거든요. 그래서 요런 부분 좀 긍정적인 요소로 봐줄 수도 있겠다. 조이가 이제 화력이 터져주면서 나머지 아웃사이드 히터라든지 브로커 쪽에서도 득점이 추가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요거는 분명히 긍정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원정팀 기업은행입니다. 자,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직전 도공을 만나서 이제 4연승 장줄이 끊어지고 왔어요. 일단 이 기업이 최근에 상승세를 달렸던 이유가 뭘까요? 뭐 가장 주요한 원인은 임명옥이라든지 아니면 팀 전체적으로 허슬에 대한 비율이 많이 올라갔다는 점, 뭐 브로킹이라든지 아니면 디그에 대한 효율 자체가 최근에 굉장히 잘 나와줬었다는 점이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여전히 떨어지는 공격 세팅에 대한 효율이라든지 아니면 공격 성공률은 분명히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이 기업은행이랑 팀 자체가 서브가 또 강한 팀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 페퍼의 흔들리는 리시브를 흔들어 줄 만큼의 서브가 들어갈 수 있을지 이것도 사실 저는 의문이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 종합해 보면은 아포짓에서의 순수 화력 차이는 존재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페퍼가 홈에서 가져가는 경기라고 한다면은 최소한 2세트 정도는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최소한 접전 아니면은 페퍼가 경기를 가져가더라도 전혀 이상할 것 같지는 않은 매치업이 될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종합해 보면은 페퍼 프렌이라든지 아니면은 역배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을 조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오후 경기 4가지 경기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유튜브로 봐주신 분들 여기서 한번 자르고 가겠습니다.